자, 이제 실제 뭐 모든 개발은 다 끝났으니까 서비스 쪽까지 테스트까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화면이죠. 컨트롤러 쪽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면 갖다 붙여주면 되는데요. 일단은 리스트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강의를 좀 빨리 뭐 완전 좀 노가다스러운 코드가 많아가지고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컨트롤러가 서비스를 주입을 받도록 설계를 해 주셔야 되겠죠. 이 부분. 그쵸? 이 부분이 필요하실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일단 리스트가 기존에 있었는데 이제 얘는 더 이상 쓸모없는 거잖아요. 이제 저희가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 얘로 이제 얘는 이제 지우셔도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저희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파라미터 수집 있잖아요. 페이지 번호라든가 이런 거는 페이지 리퀘스트 DTO. 페이지 리퀘스트 DTO라는 애로 페이지나 뭐 사이즈, 그죠? 한 페이지당 몇 개씩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로 다 수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의 경우는 별도의 뭐가 없어도 모델 어트리뷰트라는 어노테이션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모델에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카페에서 질문하신 분 중에 이제 여기에다가 모델 어트리뷰트를 넣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도 그렇네요. 예. 여기다 이런 식으로 모델 어트리뷰트를 명시를 해주는 게 좀 더 좀 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겠네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절트란 이름으로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건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실제로 여기에 지금 모델에다가 추가되는 애는 페이지 리절트 DTO입니다. 예, 아까 연습했던. 예, 요 안에는 이제 목록 데이터도 DTO로 다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제 화면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가 필요하냐면 목록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목록을 처리하기 위해서 list.html이 있었죠, 기존에. 네, 얘를 이용을 해서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 화면에 목록만 뿌려 있는 그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제 경우는 뭐도 좀 좋냐면 링크까지 이제 좀 주긴 했어요. 근데 일단 처음에는 목록만 뿌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조회하면 갈 때 링크는 거쳐도 돼요.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혹시라도 저희가 카페에 이제 공유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이용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미 뭐가 다 들어가 있을 거냐면 뭐 그거 있죠. 저기 검색 조건까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제 코드는. 왜냐하면 마지막 완성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을 해주세요. 그거 쓰지 마시고 딱 뭐뭐까지만 해주시냐면 그러니까 타입이랑 키워드가 붙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은 다 없애셔야 돼요. 그래서 책에서는 몇 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서 하셔야 되냐면 책에서는 178페이지에 보면 이제 링크 거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참고해서 일단 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만들었을 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만들었을 때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아직 검색이랑 뭐 이런 건 안 붙었지만 페이지 이동까지는 돼야 됩니다. 네, 결과를 보시면 일단 리스트죠. 리스트라고 딱 이제 하면 실제로 이제 지금 302개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이동은 돼야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페이지 이동은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면 실제로 이동해야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지금 이제 31페이지까지 존재해야 되고요. 네, 이렇게 이동하고 뭐까지는 다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는 일단 처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다 되셨어요. 그러면 책에서 이제 그 다음에 다루는 게 등록이죠. 등록은 이제 get 방식으로 화면을 보고 포스트 방식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파라미터는 guestbook DTO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 계층에서 guestbook entity로 이제 변환을 해서 JPA 레파지토리를 호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록 화면에선 리다이렉트 한 다음에 모달 창을 이용을 해서 그쵸, 요런 화면에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등록이 다 되었어요. 그럼 이제 모달창을 이용을 해서 등록 처리 결과를 보여주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만드시게 돼요. 일단 뭐 그냥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개념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따라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은 겟 방식으로 겟 매핑과 지금 보시면 포스트 매핑으로 둘로 나눠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URL은 똑같아요. 그죠? URL은 똑같이 고정해 놨는데 겟 방식으로 하면 화면만 입력하는 화면만 보는 거고, 포스트 방식은 이제 실제 처리를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리다이렉트를 이용을 해서 다시 목록 페이지, 그죠? 근데 이렇게 전달하면 1페이지가 되거든요. 1페이지 목록으로 그냥 바로 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까지인데요.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하나를 더 전달을 해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add flash attribute라고 해서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새로 이제 만들어진, 그죠? 새로 만들어진 엔티티의 번호를 갖다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번호가 있다면 모달창을 띄우는 거고, 똑같이 리스트 페이지를 보더라도 이 번호가 없다면 네, 그냥 페이지가 뜨면 되는 거죠. 모달창이 안 뜨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 타임리프에서는 인라인을 이용을 해서, 인라인 그 태그 있죠? 태그 어트리뷰트 있었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여기 컨트롤러에 제가 좀 미리 좀 추가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요거 레지스터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들을 이제 새로 번호가 만들어지면 게스트북의 리스트로 가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요. 그럼 이제 레지스터 페이지에서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폼 태그인데 액션은 포스트로 보내는 것밖에 없고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리스트 페이지로 오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뭘 처리해 주면 되냐면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모달창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근데 이런 등록 작업 있잖아요. 이런 등록 작업을 하실 때 이제 가장 신경 써서 하시는 게 이제 뭔지 아세요, 혹시? 그거죠. 그 한글 처리.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글 테스트를 항상 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글이 안 깨지는 거 확인을 했었고요. 자, 근데 저는 모달창 띄우고 싶었잖아요. 그죠? 모달창은 책에 있는 예제 코드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책에 있는 예제 코드를 직접 그냥 여기서 한번 그냥 바로 여기서 한번 갖다가 쓰겠습니다. 리소스의 템플릿의 게스트북의 리스트죠. 그죠? 이게 이제 모달창의 코드는 사실은 이거는 어디에서 가져온 거냐면 그 w3cschools.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그래서 그 부트스트랩 모달로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달창을 보여줄 거냐 안 보여줄 거냐 결정을 해야 돼요. 저희가 그거는 add flash attribute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굉장히 중요한 코드인데 이거를 조금 글씨를 확대해 볼게요. 마우스 잡고 하면 조금 확대가 되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메시지로 이게 제가 타임리프에서 좀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만약에 있으면 모달창 보여주고, 그렇죠. 이 부분인데 지금 이거는 검색까지 처리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검색 부분은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까지만 한다면 검색 부분은 좀 빼볼게요. 네. 이 부분이죠. 이런 거 빼야 되겠죠. 네. 딱 요만큼만 남겠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나요, 저희가? 네, 저희가 다시 한번 등록하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갈게요. 레지스터죠. 가서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아이고, 태그를 입력하면 안 되죠. 이 내용을 좀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했을 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모달창 이제 보여주는 것까지, 여기까지를 등록 작업이랑 이제 목록 페이지랑 이어서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음 작업은 이제
조회하러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조회하려면 또, 맞다.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조회하려면 저희가 또 이제 뭐 해줘야 돼요? 링크 걸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회할 때 이제 링크 걸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186페이지를 참고해서 이제 링크를 거시면, 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저는 이제 어떻게 딱 됐냐면, 링크 거실 때 책에 있는 예제 코드를 쓰실 땐 조심하셔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책에 있는 예제 코드는 어디까지 다 돼 있으니까, 검색 조건까지 다 처리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만 조심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187페이지 조회 처리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되겠죠. 잠시만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